제 피부에 샤넬 쿠션을 쓰면 요 정도 다크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유분이 나오면 그때부터 점점 화장 제형이 높고 내 본연의 피부 컬러가 드러나면서 어두워지는 다크닝 현상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은 코랄과 보라색 컬러를 보색으로 사용해서 2차 톤업을 해줌으로써 완전히 해결을 했어요. 안녕 피탐찌들, 뷰드룸 유튜버 인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싫어하는 다크닝 완전 탈출하는 치트키 8개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과거에 지금보다 더 안 좋은 피부에 똥손이었다 보니까 누런 카레색이 되는 다크닝을 정말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오늘 영상 배속해서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진짜 다크닝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한테 당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독 눌러주시고 가보도록 할게요. 치트키 8개 소개 전에 제가 경험한 다크닝의 원인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노란기가 많은 피부를 더 노랗게 더해주는 제품만 사용했을 때. 자세히 설명드리면 저는 노란 겨울 쿨톤인데요. 피부 자체에 노란기가 정말 짙은 편이에요. 근데 과거에 저는 스킨케어 마친 후에 바로 쿠션 파데 컨실러를 발랐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쿠션 파데 컨실러 전부 베이지나 노란 계열의 스킨 컬러잖아요. 이 컬러들이 내 노란기 짙은 피부 컬러 위에 바로 얹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누런 카레색으로 변하더라고요. 물론 쿠션 파데 컨실러 제품에 따라서 다크닝이 안 나오는 제품도 있지만 스킨케어 후에 바로 쿠션 파데를 올렸을 경우에는 다크닝이 보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은 코랄과 보라색 컬러를 보색으로 사용해서 2차 톤업을 해줌으로써 완전히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분 방치인데요. 보통 화장 직후에는 피부 화장이 화사하고 너무 괜찮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유분이 나오면 그때부터 점점 화장 제형이 높고 내 본연의 피부 컬러가 드러나면서 어두워지는 다크닝 현상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제 기름은 닦았을 때 연하게 누런 컬러더라고요. 내 피부의 노란기와 유분의 노란기가 더해지면서 다크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을 어떻게 잡았냐? 저에게 잘 맞는 프라이머와 파우더를 사용하면서부터 완전 없어졌어요. 유분기를 잘 잡아놓으면 지속력뿐만 아니라 다크닝까지 잡아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짜 쿠션 파데 자체가 다크닝이 심한 경우예요.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이게 샤넬 쿠션 썼을 때거든요. 진짜 샤넬한테 죄송할 정도인데 제 피부에 샤넬 쿠션을 쓰면 이 정도 다크닝이 나오는 거예요. 해외 제품뿐만 아니라 올리브영 쿠션 파데 중에서도 정말 제품의 컬러 자체가 시간이 지나면 금세 오렌지 계열로 누래지거나 아니면 탁하게 햇빛이 돌면서 다크닝이 생기는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쿠션 파데 테스트를 먼저 해보고 누래지거나 좀 햇빛 다크닝이 보인다 하면 그때부터는 사용을 잘 안 해요. 제가 쿠션 파데 고를 때 이 제품은 좋은 제품이다 라고 고르는 기준이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속력이랑 다크닝이거든요. 비탐제들도 쿠션 파데 고르는 과정에서부터 다크닝 현상이 있는 제품이 아닌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고 같이 사용을 하는 게 좋아요. 평소에 단독으로 한번 먼저 테스트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원인 3가지를 해결하게 해준 저의 다크닝 치트키 8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진짜 빼놓고 말할 수가 없는 아멜리 보라 쿠션입니다. 진짜 비탐질들도 이제 언니 지겨워요 할 수도 있는 제품인데요. 이건 진짜 제 짙은 노란기를 강력하게 빼주는 제품이에요. 얘는 일반적인 쿠션이 아니라 톤업용 베이스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늘 사용하는 순서는 먼저 화잘먹 스킨케어 쫙 해준 후에 톤업 선크림을 발라줍니다. 이게 1차 톤업이고요. 그리고 프라이머를 발라준 후에 그 위에 이 보라 쿠션을 발라줘요. 그러면 이게 2차 톤업까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비비크림, 쿠션 이런 순서로 발라주면 돼요. 진짜 쿠션 바르기 전에 얘를 발라주잖아요. 그러면 노란기를 청초하고 창백하게 빼줘서 평소 내 피부 화장보다 훨씬 화사해 보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 지나도 이 화사함이 쭉 유지가 돼요. 화장이 겉에서 유분 때문에 좀 녹더라도 이 안에는 보라색 톤업이 보호를 해주고 있다 보니까 내 본연의 노란 피부가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다크닝이 안 나오거든요. 처음에 그 피부 화장 화사함이 진짜 8시간이 지나도 유지가 되게 해주는 제품이라 제가 재구매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제가 베이스 제품 워낙 많다 보니까 탈탈 털어 쓰는 제품은 손에 꼽는데 얘는 너무 잘 쓰다 보니까 안에 스펀지 막 뒤집어가지고 쥐어짜서 쓸 정도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저의 다크닝 치트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보라색 톤업 제품들 중에서 제가 이 제품을 굳이 쓰는 이유는 이 제품 단독으로 발라도 다른 쿠션 파데랑 궁합을 해서 발라도 뜨지가 않아요. 제형이 떡지거나 모공 흉 사이에 끼거나 들뜸을 일으키지 않아서 쿠션 바르기 전에 사용해도 괜찮더라고요. 다만 얘가 노란기를 정말 창백하게 빼주는 제품이다 보니 소량만 사용해도 괜찮거든요. 한 번만 크게 찍어서 양 조절해주고 얼굴 전체에 가볍게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도 직업템인데요. 쭈준! 퍼스텔러 원더베지 톤업 선크림. 얘도 제가 몇 년째 쓰고 있는 제품인데요. 비탐제들 제가 2차 톤업을 해서 노란기를 빼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1차 톤업용으로 쓰는 게 이 제품이에요. 이제는 비탐제들 대부분 아실 것 같은데 이 제품은 혼합자차 제품이고요. 코랄빛의 톤업 선크림이에요. 제가 화잘먹
스킨케어 쫙 발라주고 그 다음에 톤업 선크림 바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얘를 발라주면 과하지 않게 화사하게 반톤 톤업이 되면서 노란기도 1차적으로 자연스럽게 빠지거든요. 이렇게 한번 내 피부 톤 컬러를 융화시켜주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 피부는 노란색인데 그 위에 바로 보라색 톤업을 발라버리면 아무래도 극과 극 컬러다 보니까 조금 컬러가 떠 보이는 현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1차적으로 톤업 선크림을 사용해서 컬러를 한번 빼준 후에 보라색 톤업을 발라주면 뜨는 거 없이 좀 더 자연스럽게 노란기를 빼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코랄빛 톤업 선크림 제품 중에 제가 이 제품을 1차 톤업용으로 쓰는 이유는 일단 촉촉하고 마르듯이 픽스되지 않아요. 그리고 피부 표현이 깨끗하고 이쁘게 됩니다. 저는 단독으로 쓰는 톤업 선크림은 마지막에 어느 정도 픽스가 되는 제품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 이런 식으로 풀메를 할 때는 마르지 않는 촉촉함이 유지되는 제품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그 위에 뭐 프라이머나 파우더 이런 제품들을 발랐을 때 건조해서 뜨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이 딱 마르지 않는 촉촉함과 매끄러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피부 결 사이를 곱고 섬세하게 채워주듯 발리는 제품이라 화장 전에 쓰는 톤업 선크림은 이 제품을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선크림, 톤업 제품들이 뜨는 제품들이 은근 많거든요.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 먼저 톤업이나 선크림 제품 단독으로 써보고 괜찮다 싶으면 풀메하기 전에 이런 식으로 1차 톤업용으로 쓰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프라이머인데요. 진짜 죄송해요 비탐지들. 저도 지겨운 거 알아요. 하지만 유분기 싹 빼주고 블러리한 피부 표현 만드는 프라이머는 이게 짱이라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아워글래스 베니시 에어브러쉬 프라이머인데요. 혹시 처음 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진짜 유분기를 너무 잘 잡아주고요. 잔주름이랑 요철 있죠? 그거 커버가 너무 잘 돼요. 그리고 깊은 모공보다는 나비존 모공이나 피부결을 블러리하게 잡아줘서 제가 3통째 쓰고 있는 프라이머예요. 제형을 보면 일반 프라이머랑은 약간 달라요. 살짝 밤 같은 제형도 느껴지긴 하는데 비교적 묽으면서 스무스하게 발리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번 딱 펌핑한 걸로 코, 이마, 앞볼, 요철 쪽을 다 사용을 하는데 얘는 진짜 들뜸이나 끼임이 없어서 양을 많이 발라도 상관이 없어요. 진짜 바르는 순간부터 때처럼 밀리는 거 아예 없이 매끄럽게 발리고요. 시간 지나면 금세 실키하게 피부에 딱 붙어서 정말 블러리하게 피부를 잡아줘요. 제가 프라이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 썼었잖아요. 그 이유가 의외로 프라이머 제품들이 뜨는 제품들이 많아요. 10개 중에 8개는 제 피부에 뜨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픽스가 잘 안 돼서 그 위에 쿠션 파드 바르고 파우더 바르면 코 옆 피지나 알맹이 사이에 껴가지고 끼는 현상? 그런 게 보이니까 오히려 프라이머를 안 쓰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안 썼는데 이 제품은 진짜 스킬 필요 없어요. 대충 발라도 정말 뜨는 거 없이 피부를 실키하고 블러리하게 잡아줘서 그 위에 뭐 톤업, 쿠션, 파데, 컨실러, 파우더 발라도 떡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가격이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꾸준하게 재구매하는 그런 프라이머예요. 그리고 다크닝 원인 중에 하나가 유분이었잖아요. 이 제품이 유분기를 너무 잘 잡아줘서 시간 지나도 평소보다 유분이 훨씬 안 나오거든요. 저는 사실 이렇게 쓰고 나서부터는 수정 화장도 잘 안 해요. 처음에 할 때 제대로 붙여놓으면 수정을 굳이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분으로 인한 다크닝이 고민이다 하는 분들은 아워글래스 프라이머 제발 한 번만 써보세요. 이거 트래블용 그 미니 사이즈도 있거든요. 그거 먼저 도전을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이렇게 본 사이즈로 입문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방시의 프리즘 리브르 스킨케어링 코렉터인데요. 여기에서 저는 블루 컬러를 사용을 합니다. 이 제품은 진짜 제가 백화점템 중에 이렇게 잘 쓴 제품이 있나 싶을 정도로 탈탈 털어 쓴 제품이에요. 2개 정도 비운 제품인데 제가 처음에 아멜리 보라 쿠션을 추천을 드렸잖아요. 얘도 같은 보라색 톤업인데 차이가 뭐냐면 얘는 엄청 맑게 톤업이 되는 제품이에요. 아멜리 보라 쿠션은 창백하게 노란기를 빼준다면 지방시 제품은 그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노란기를 빼주는 느낌이라 나는 좀 자연스럽게 노란기를 빼주고 싶어요 하는 분들은 이 제품 너무 추천드려요. 그리고 얘를 굳이 추천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얘가 제형이 너무 좋아요. 리퀴드하면서 묽은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올려도 제형감이 사실 거의 안 느껴져요. 마치 스킨케어처럼 스며들듯 발리는 타입이라 얘 때문에 화장 뜨는 거 절대 못 느꼈고요.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얘를 쓰고 화장만 하면 이상하게 그날 화장 지속력이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화장이 왜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됐지 했는데 설마 보라색 톤업 제품 때문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냐면 화장 단계를 하나 더 추가를 한 거잖아요. 그럼 보통 화장이 더 두꺼워진다, 잘 뜰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얘 때문에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 때문에 지속력이 깨끗하게 유지된 게 맞더라고요. 제형이 워낙 곱고 섬세하다 보니까 오히려 화장 밀착력이 깨끗하게 붙게 해주고 시간이 지나도 화장품 제형들끼리 엉키고 떡지는 게 아니라 얘가 그거를 되게 곱게 잡아주는 느낌이에요. 저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래요. 그래서 얘는 아멜리 보라 쿠션보다 더 가볍고 맑게 자연스럽게 노란기를 빼주고 싶다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얘는 스토어팜에 검색해서 구매하면 백화점 제품 치고 저렴하게 구매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번 서칭해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유일한 비비크림 제품인데요.
터치 리커버리 카밍 블레미쉬 밤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얼굴 전체가 아니라 중앙에 바르는 제품이에요. 요즘에 메이크업 할 때는 매번 사용하고 있는데 얘가 호수가 1719호거든요. 그래서 얘를 얼굴 중앙에만 앞볼, 이마, 턱, 코 쪽에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블렌딩은 평소에 쓰는 쿠션 23호 있죠? 그걸로 외곽부터 시작해서 비비크림 바른 곳까지 블렌딩하면서 펼쳐줍니다. 그러면 얼굴 중앙은 화사하게, 외곽은 자연스럽게 표현이 돼요. 근데 우리가 피부 화장 생각하면 보통 한 호수만 선택해서 얼굴 전체에 바르잖아요. 근데 샵에서는 거의 모든 곳이 얼굴 중앙은 한 톤 밝은 호수를 발라주고 그 다음 외곽에는 내 피부에 맞는 호수의 컬러를 발라줘요. 처음에는 내 피부치고 좀 밝은 거 아니야 했는데 제가 사진 찍혀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라이브 방송 갈 때 제 피부에 가장 자연스러운 컬러로 얼굴 전체에 바르고 갔더니 이렇게 사진에 찍혔거든요. 진짜 방송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 컬러를 조합해서 사용해주면 훨씬 화사하고 이쁘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는 쿠션 2종을 사용해서 중앙에는 먼저 21호를 바르고 외곽에는 23호를 발랐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비비크림보다는 제형의 두께감이 있다 보니까 이거보다는 조금만 더 얇게 표현되면 좋겠는데 했거든요. 그러다가 쿼츠 비비크림을 얼굴 중앙에 사용했는데 딱 제가 원하는 표현으로 되더라고요. 제형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비크림 제형이 아니에요. 많이 묽은 타입이고 펴 바를 때도 밀도감이나 띡한 느낌이 없습니다. 진짜 라이트하고 가벼워서 비비크림 맞나 싶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피부에 바른 다음에 봐도 커버력은 거의 없지만 맑은 수분 광 표현이고 피부결을 이쁘게 잡아줘서 쿠션이랑 같이 사용해도 피부 표현이 정말 얇고 가볍게 돼요. 다음으로는 유분 잡기 치트키 두 번째, 킵인터치 영페어링 세번 피니쉬 파우더입니다. 이 제품도 출시된 후부터는 계속 쓰고 있는 제품인데 다크닝 없애는 메이크업 할 때 꼭 쓰는 파우더가 이거거든요. 다크닝 원인 중에 하나가 유분이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프라이머를 먼저 사용해서 1차적으로 유분을 잡아주고 피부 화장을 다 마친 후에 마지막으로 이 파우더를 한 번 더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유분 압살, 그날은 유분이 안 나오는 날이에요. 제형을 자세히 보면 하얀 컬러고 입자가 정말 고와요. 근데 저는 파우더 그 종류를 크게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엄청 부드러운 타입에 진짜 부실부실하고 막 고와가지고 날리는 타입이 있고, 다른 하나는 좀 매트하고 빳빳한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킵인터치 파우더는 그 중간이에요. 너무 빳빳하고 매트해서 피부가 마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마냥 부드러워서 날리는 타입도 아니거든요. 요철이랑 모공, 피부결은 뽀송하고 깔끔하게 잡아주는데 허옇게 뜨지 않고 피부도 당김없이 편하네요. 그래서 저는 양을 쫙 빼준 후에 유분이 많이 나오는 이마, T존, 앞볼, 팔자주름 위주로 발라줍니다. 이러면 오돌토돌한 요철이 블러리하게 싹 눌리고요. 유분 때문에 번들거렸던 모공이랑 피부 표면이 이쁘게 잡혀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유분기 잡는 용으로도 너무 잘 쓰지만 요철 치트키로도 너무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다시 한번 사용 순서 정리해보면 화잘먹 스킨케어, 선크림, 프라이머, 보라색 톤업, 비비크림, 쿠션, 컨실러, 픽서, 파우더 요렇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크서클 커버 치트키인데요. 다크닝인데 웬 다크서클 제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얼굴에 노란기나 붉은기 다양하게 있지만 얼굴을 어둡게 하는 건 저는 다크서클 같은 다크한 컬러들도 한몫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커버가 잘 안 되면 퀭해 보여. 그래서 저는 30대 들어서고 나서부터 다크서클 커버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두 개 같이 쓰면 진짜 최강 조합이에요. 먼저 이 스킨푸드 제품, 이 제품은 컨실러 아니고 진짜 컨실러 크림이에요. 띡한 보습감, 밀도감이 많이 느껴지는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다크서클에 발라주면 건조해서 갈라지는 주름 끼임이 기가 막히게 잡혀요. 제가 이전에 뭘 해도 눈 밑에 주름 끼임이 생겨서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쓰고 나서부터는 주름 끼임이 잡혔어요. 다만 컨실러 크림 제품이다 보니 단독으로 쓰면 커버력이 약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 제품은 진짜 눈 아래 다크서클 부위가 끼지 않도록 보습감을 깔아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사용하는 방법 보여드리면 이 컨실러 크림을 브러쉬에 덜어서 눈 아래 다크서클 부위, 넓은 부위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퍼프에도 잔량을 묻혀서 블렌딩을 해주는데요. 컨실러 크림 바른 후에 비교해보면 다크한 컬러감이 한결 밝아진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이 위에 드롭비 컨실러 펜슬을 사용해서 한 번 더 강력하게 다크서클 커버를 해줄 거예요. 진짜 다크서클 커버 두껍고 좀 뜬다 하는 분들은 컨실러 펜슬로 한 번만 커버해보세요. 진짜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부위만 강력하게 커버가 되거든요. 아까 컨실러 크림 바른 그 위에 있죠. 그 다크서클에서 핵심 부위, 안 가려진 핵심 부위를 컨실러 펜슬로 한 번 더 터치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퍼프에도 컨실러 펜슬 잔량을 묻혀서 이 상태로 블렌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퍼프 때문에 커버가 벗겨지거나 불필요한 곳에 과하게 커버가 묻지 않고 내가 원하는 그 영역에만 깔끔하게 커버가 붙어요. 비포, 애프터 비교하면 대박이죠. 얼굴에서 다크한 탁빛이 잡히다 보니까 퀭해 보이는 느낌이 정말 많이 잡혀요. 진짜 이 조합으로 한
번만 써보세요. 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제가 무조건 신뢰하고 쓰는 다크닝 탈출템 8가지 치트키 소개해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계속 사용하면서 더 느끼는 게 진짜 다크닝은 노란기 빼기, 유분 잡기, 지속력만 해결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것 같아요. 진짜 나는 다크닝 너무 싫다 하는 비탐지들도 오늘 당장 효과 볼 수 있는 방법과 제품들만 골라서 소개해드렸으니까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이 바로 되는 댓글들은 답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